안녕하세요.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. 자, 오늘도 NH투자증권에서 좋은 자료가 하나 나왔어요. 대한민국에서 상위 1%의 자격이 무엇인가? 자, 그것에 대해서 나왔어요. 제가 대한민국의 상위 1%는 어느 정도 자격인가 좀 궁금했던 점인데 마치 그게 데이터가 나와서 그 자료를 근거로 한번 상위 1%가 어떤 삶인가?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상위 1%의 삶이 되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? 그리고 언제 이루어지는 건가? 과연 상위 1%가 되면 나는 행복한가? 뭐 거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.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. 우리가 대부분의 그 20대, 30대 이제 사회생활을 저도 마찬가지지만 30대 때 초반에 아주 격렬한 고민을 했어요. 저도 이제 어렵게 제가 원하던 직장을 갔는데 월급쟁이로 살아가지고서는 도저히 이 부자가 안 되겠다.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가졌어요.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, 뭐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욕심이 좀 컸어요. 애초에 욕심이 컸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뭐 저와 같은 고민을 뭐 다른 분들이 많이 하리라고 봐요. 특히 20대, 30대, 뭐 40대, 50대 많이 허리라고 봐요. 그리고 모든 사람의 목표는 상위 1%가 되는 거예요. 또는 상위 0.5%, 상위 0.1%가 되는 거예요. 또는 상위 0.001%가 될 수도 있어요. 뭐 거기까지 가는 건 너무 어렵고, 제가 보기에는 한 상위 1%의 어떤 경제적인 여건만 돼도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. 그 정도면 만족할 수 있어요. 나는 상위 1% 가지고는 마음에 안 찬다. 자, 그런 분들은 상위 0.1%로 가면 돼요. 한 100억 정도 가지면 상위 0.1%가 되는 거예요. 오늘은 상위 1%가 어떤 기준인가 NH투자증권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. 일단 상위 1%의 가구의 순자산 커트라인이 29억 한 2천만 원 정도. 자,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자산이에요. 부채가 없어야 돼요. 내가 부채 하나도 없이 29억 2천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상위 1%예요. 자, 상위 1%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.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 뭐 잘 사는 거예요. 그 정도는. 중요한 건 잘 사는 거다. 이걸 가지고 요즘 뭐 강남의 집값이 30억 40억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. 강남에 20억 30억 40억짜리 집 사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. 그리고 광역도시에 아무리 집값이 비싸도 뭐 평균 좋은 집이라고 해도 한 10억 넘는 집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순자산 29억이 상위 1%라는 것은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광역시에서 뭐 한 15억짜리 집을 사는데 그 사람은 또 부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. 자, 이 상위 1%의 평균 부채는 4억 7천만 원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 34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. 평균적으로 부채 비율은 한 9.2%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상위 1%의 평균 부채 비율이 9.2%인데 전체 가구 평균 부채 비율은 17.5%. 상위 1%가 평균 부채 비율보다 8.3포인트가 낮았다. 그러니까 대한민국 상위 1%는 보통의 가구보다 재정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다. 자, 상위 1%의 부채 상황을 보죠. 어떻게 부채를 활용하는지. 자, 상위 1%는 80%가량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20%는 아예 부채도 없는 거예요. 자, 자산 대비 부채 금액은 크지 않았고, 대부분이 그 부채가 담보대출 비중이 93%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, 자산가들은 마이너스 통장이나 그 신용대출, 금리가 높은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은 사용하지 않았고, 집을 사는데 담보대출로 받았다라는 거예요. 부채에서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.7%에 불과했다. 그러니까 뭐 부자들은 마통 같은 거 잘 안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. 부채가 건전하다라는 얘기죠. 그리고 무리하게 부채를 받지 않는다. 자, 상위 1%는 그럼 나이대가 어떻게 되냐? 자, 상위 1%에서 3040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았고요.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34.6 가장 많았고, 50대가 25.3, 그리고 70대가 21%. 자, 상위 1% 가구는 50대 이상이 전체의 88.5%라는 거예요. 자, 이거 그러니까 뭐 30대, 40대가 부자가 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.
금수저이거나 3, 40대 재테크를 열심히 잘해서 탁월한 능력이 있거나 50대 이상이 되어야 상위 1%가 됐다. 자,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좋은 부동산을 꾸준히 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, 결국은. 자, 최소 50대는 넘어야 자산 관리형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.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한 30억대의 자산을 만드는 것도 단기간에는 어렵다라는 얘기예요. 저는 이 얘기를 아주 뼈저리게 느껴져요. 우리가 젊었을 때 빨리 부자가 되려고 서두르다가 투자에 폭망한 경우가 많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식 투자도 무리하게 이제 뭐 테마주 따라가고 작전주 따라가다 폭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리고 단기간에 벌려고 하니까 주식은 또 단기간에 벌 수 없는 건데, 자,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. 부동산도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려고 무리하게 부채를 끌어쓰거나 무리하게 갭 투자하다가 폭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내가 탁월하지 않다고 하면 기간을 길게 가지고 상위 1%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. 주거 형태를 보죠. 상위 1%의 주거 형태. 자, 10명 중 9명은 본인 명의의 아파트에 살았다. 자가 거주라는 얘기죠. 자, 아파트 중에서도 50평대에 많이 살았다. 자산 유형은 금융자산이 한 17.8%, 그 다음에 이제 실물자산, 부동산 자산이겠죠. 82.2% 수준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순자산 상위 1%의 가구의 72%가 수도권에 거주한다. 뭐 이건 인구가 뭐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까. 자, 가구 원수는 평균 2.8명, 한 3명 정도. 2인 가구가 42.9%로 가장 많았다. 별로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, 가족 수가. 이게 중요한데, 뭐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복등해서 뭐 29억, 30억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뭐 이건 제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니까, 뭐 많은 투자자들이 집 한 3채 가지고 있으면 그 정도는 되잖아요. 그죠? 10억짜리 한 3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, 요즘 뭐 강릉에 있는 뭐 교동에 있는 아파트도 7, 8억 하는데 지방에 있는 아파트도 10억 하고 그러니까. 자,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위 1%가 되려면 연소득이 한 2억 1,5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여기서 많이 커트가 되시는 분들이 많겠죠. 자, 월 1,500 정도는 벌어야 된다. 이분들이 급여나 사업소득으로 1년에 한 1억 3천만 원. 자, 1억 3천만 원은 급여로 벌 수 있어요. 뭐 대기업 다니시면 벌 수 있으니까 충분히 벌 수 있어요. 근데 이분들이 급여 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 연평균으로 1억 한 2,900만 원 정도의 이자나 배당 수익이 있다라는 거, 금융소득이 있다는 거예요. 자, 이 부분이 바로 이분들의 어떤 여유 있는 삶, 그런 그 잉여 수익이죠. 자, 소득도 높고 월 1,000만 원 정도의 이자나 배당 수입도 나온다. 자, 그래서 월 한 1,500 정도 벌고 있다. 여러분, 혹시 내가 자산이 한 30억 되는데 이 정도 벌고 계세요? 이거 쉽지 않아요. 자, 이분들의 그 생활비는 어떻게 되냐? 상위 1%의 월 평균 생활비는 한 479만 원. 3인 가구인데 한 479만 원. 뭐 비교적 여유 있는 거예요. 자, 그 중에 식비가 140만 원 정도. 그러니까 뭐 즐겁게 외식을 할 건 다 하고 산다는 얘기예요. 자, 그 다음에 교육비가 한 67만 원. 주거비가 한 56만 원. 뭐 관리비도 내고 해야 되니까. 자, 생활비를 한 달에 500만 원 쓰고, 자,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1,5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다고 그랬어요. 그러면 남는 돈이 있겠죠. 그래서 월 평균 한 750만 원 정도의 잉여 자금이 나오고, 이 750만 원을 1년간 모아보니까 한 9천만 원 나오더라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 9천만 원을 어떻게 하겠어요? 투자를 하겠죠.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주식에 투자하거나. 자, 이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1년에 9천만 원 투자한다는 것은 여유 자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분들은 주식 투자도 여유 있게 할 수 있어요. 이런 자금으로 하면 뭐 떨어져도 뭐 상관없는 거예요. 뭐 기다리면 되니까.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이 더 쌓일 가능성이 많아요. 자, 결국은 이 상위 1%의 그 잉여 자금을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도라는 이런 여유 자금을 가지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고 결국은 여유가 있다 보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. 그 9천이 내년에 1억 2천 3천이 되는 거예요. 여유 자금의 투자가 이렇게 빈익부 부익분을 만드는 거예요. 자, 상위 1%의 노후는 어떨까요? 자, 자산가들은 노후 준비에도 자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. 노후 생활비로 한 달에 역시 약 522만 원이 필요하다. 자, 노후 준비 상황에 대해서 상위 1%는 가구의 절반 53.8%가 잘 되어 있다. 그러니까 54%는 걱정 없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뭐
아주 잘, 그러니까 걱정 없다라는 건 뭐 아주 뭐 그거에 대해서 전혀 걱정 없다라는 얘기니까. 그러나 이제 나머지 분들, 나머지 뭐 한 45% 정도는 그냥 평범하게 잘 돼 있다, 보통 이상 준비되어 있다 하고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체 92.2%가 노후 준비에 걱정이 없다. 이분들은 뭐 잉여자금이 1년에 뭐 9천만 원씩 생기는데 뭐가 걱정이 있겠어요, 그죠? 그것 가지고 뭐 주식을 사놓던지 뭐 아니면 어떤 그 월세가 나오는 뭐 부동산 상품을 사놓던지 하니까 전혀 걱정이 없는 거죠. 당연한 얘기예요. 우리는 나는 몇 프로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. 나는 몇 프로에 속하는 것인가. 2021년 기준으로, 자, 이게 이제 2021년 기준이에요. 지금 얘기하는 게 상위 0.1%. 이 0.1% 대단한 거죠. 자, 가구의 순자산 커트라인은 77억 원이 있으면 상위 0.1%예요. 대한민국에서. 그러면 상위 0.01%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? 한 700억 원이 있어야 되겠죠? 자, 0.01은 그거는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. 0.1%까지는 우리가 갈 수 있어요. 그렇지 않겠습니까? 100억만 벌으면 0.1%가 되는 거니까. 자, 상위 0.5%의 가구의 순자산 커트라인은 38억 정도. 이제 상위 1%가 29억인데 상위 0.5%는 38억 정도. 이것도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하겠죠. 자, 상위 5%가 13억 3,500만 원 정도. 자, 순자산이 적어도 10억 원에 가까워야 10억 원 정도 되어야 상위 10%에 된다라는 거예요. 자, 여러분들은 몇 프로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? 대한민국의 그 일반 평균 연봉을 한번 보시죠. 자, 국세청이 발간한 2021년 국세 통계 연보를 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기준이에요.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1949만 명 정도. 1인당 평균 급여가 3,828만 원이에요.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, 생각보다. 자, 연봉으로 따지니까 이건 세후니까 연봉으로 따지니까 4,600만 원 수준이 평균 연봉이라고 그래요. 자, 평범한 직장인이 상위 10% 가구에 속하려면 월급을 쓰지 않고 20년 가까워야 상위 10%가 된다는 얘기예요. 자, 결론은 내가 아무리 월급쟁이로만 살면 상위 10%가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월급쟁이만은 안 된다. 자, 그러면 답이 있겠죠? 재테크를 하든지 좋은 부동산을 사놓든지 뭐 노력을 해야 되겠죠.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상위 1% 다 진입을 했을까라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답이 있어요. 50대 이상이 83%가 상위 1%다. 자,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실물 자산은 대부분이 83%가 부동산이다. 그러니까 좋은 부동산을 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. 자, 여러분,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좋은 부동산은 끝까지 깔고 앉아 있어야 돼요. 강남에 살았으면 강남에 계속 깔고 앉아 있으면 벌써 뭐 30억이 됐을지 50억이 됐을지 100억이 됐을지 모르는 거야. 이제 뭐 분당으로 이사 간 사람은 자산이 줄어들었을 거고, 일산으로 간 사람은 더 쪼그라들었을 거고, 지방으로 간 사람은 뭐 완전히 다 털렸을 거고, 그렇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상위 1%가 되려면 좋은 부동산은 그냥 깔고 앉아 있어라. 왔다 갔다 하지 말고. 자, 그리고 기본 평균 그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. 사업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사업 소득. 월급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은 어떤 1인 지식 기업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. 자기 개발을 해서 1인 지식 기업, 저같이 이렇게 유튜브를 한다든지 아니면 블로그를 한다든지 뭐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다. 월급만 가지고 안 되니까. 자, 그리고 재테크 투자도 해야 된다. 우리가 봤듯이 그 이자나 배당이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. 그게 돼야 상위 1%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재테크 투자를 해야 된다.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추천하는 게 뭐냐면 젊었을 때 뭐 은행에 저금하지 마시고 아주 그 배당이 잘 나오는 주식들, 미국 주식이든 우리나라 주식이든 배당이 꾸준히 나오면서도 이렇게 성장하는 주식들 있잖아요. 미국으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P&G, 3M 뭐 그런 그 아주 물가 인상이 되면 계속 그 반영률이 되면서 성장도 되고 배당도 잘 나오고 하는 주식들, 그런 주식들 계속 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. 대한민국에도 뭐 그런 주식이 있겠죠. 자, 그런 주식들을 가지고 모아가라. 그러면 그게 60대가 되면 그게 나의 이자 수익, 배당 수익이 되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절약을 하셔야 돼. 절약 안 하면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. 내가 뭐 월 1,000을 버는데 뭐 연봉이 1억 2천이 돼서 월 1,000을 버는데 그 벌 때 뻥뻥 쓰고 해외여행 다 다니고 가족들하고 뭐 비싼 거 외식하고 하면 돈을 절대 모을 수가 없어요.
예? 그건 모을 수가 없어요. 그 절약을 하셔야 돼. 꼭 절약하셔야 된다. 할 거 다 하고는 돈 못 모은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. 우리가 상위 1%의 삶이 뭐 인간의 사람의 목표가 될 수 있는가? 뭐 그렇게 살면 삶이 행복한가라는 또 존재론적인 또 질문을 해야 돼요. 자, 제가 본 경험으로는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상위 1% 삶이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. 분명히 많겠죠. 일단은 사는데 뭐 돈이 부족하지 않은 거니까 낀 일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 많더라. 자, 그런데 불행한 사람도 있어요. 상위 1%가. 왜 뭐가 불행하냐? 그 상위 1%에 만족을 못하. 예를 들어서 말했듯이 상위 1% 가지고 나는 만족 못하겠다. 상위 0.1%나 0.01로 가겠다 하다 보면 그 현재의 삶에 불만족스러운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상위 1%의 삶인지 아닌지 신경을 안 쓰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. 막상 내가 이 상위 1%가 되겠다고 목표를 잡고 열심히 해서 상위 1%가 돼도 별로 감흥이 없어요, 사실.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상위 1%가 되는 건데 별로 감흥이 없어요. 그냥 사는 거예요, 사는 거. 달라진 게 없이. 왜냐면 그 사람이 살던 습관이 있잖아요. 그렇죠? 자기가 살던 습관이 있는데 그렇다고 상위 1%가 됐다고 뭐 좋은 식사를 한다거나 좋은 옷을 입고 다니거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 않는 사람도 많더라는 거예요. 자기가 절약한 사람들, 평소에 절약 검소하게 살았던 사람은 분명히 상위 1%는 어떤 행복감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게 꼭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.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의 즐거움은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. 있더라. 문제는 자신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, 어떤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.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. 1%가 되면 0.1%가 되고 0.1%가 목표가 달면 0.01%가 목표가 또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다 병 걸려 죽는 거예요, 사실. 욕심이 과하면.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미리 사람은 좀 자기가 얼마 정도까지 벌어야 되겠다라는 걸 목표를 가져야 돼요. 그리고 그 뒤에 후반기의 삶은 어떤 삶을 살겠다.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. 자, 그런 좀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사람이 끝도 없이 돈을 추구하면서 산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.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. 저는 그래요. 어느 정도 이게 목표가 달성하면 어떻게 보면 베풀고 살아야 된다. 그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. 나의 지식을 베풀 수도 있고, 그리고 나의 여러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베풀면서도 살고, 뭐 그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내가 부자가 됐다면 남들도 부자가 되게끔 도와주는 게 어떤 먼저 부자가 된 사람의 좋은 업보를 쌓는 게 아닌가. 그렇게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. 일단은 부자는 돼야 돼요. 돈은 많아야 되는 거예요. 먹고 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래야 삶이 비굴하지 않아요. 여러분, 돈이 없으면 여러 가지로 비굴해져요, 삶이. 비록 상위 1%의 삶이 돼도 뭐 아무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들, 나의 삶에 그렇게 커다란 변화는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돈이 있다고 하면 삶이 비굴하지 않고 내가 어디 가서도 베풀면서 살 수 있잖아요.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도 다 계산할 수도 있고 친구들한테도 베풀고 친척한테도 베풀고 그거 사실 얼마나 큰 즐거움이겠어요. 그렇지 않겠습니까? 자,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상위 1%를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도 즐겁고, 자, 그것을 향해 한번 뛰어보는 것도 즐겁다라는 거예요. 자,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.